충청도 예산의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은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된장 항아리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된장 소스만큼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 은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진한 된장 향이 코끝을 스쳤죠. 이 비법 소스 하나로 예산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게 바로 은잔의 식당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식당 문이 덜컥 열리며 아들 동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 묘한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윤아?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얼굴이 환하네. 동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 왔어요. 은자는 수저를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36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아들이 갑자기 누군가를 소개하겠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러웠죠. 소개? 누구를 말이야? 여자친구요. 은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들이 서울 대기업을 그만두고 내려온 지 반년 그동안 식당 일 배우느라 바빠서 연애는 꿈도 못 꿀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아이고, 우리 동윤이가 드디어. 언제부터 사귄 거야? 어떤 분인데? 서울에서 알게 됐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식당 입구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지만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이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었어요. 무엇보다 어른을 대하는 예의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은자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다행히 예의 바른 아이구나. 어머, 이쁘기도 하지. 동윤이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어서 앉으세요. 은자는 얼른 자리를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자랑의 된장 불고기도 빼놓을 수 없었죠. 지연은 한 입 맛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이 소스가 특별한 건가요? 우리 집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거든요. 된장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숙성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전통 비법들이 너무 신기해요. 지연의 진심 어린 관심에 은자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며칠 후 동윤과 지연은 함께 절에 들렀습니다. 은자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도원사의 해안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어요. 스님은 평소 관상을 보는데 일가견이 있으셔서 마을 사람들이 종종 찾아뵙곤 했죠. 스님, 안녕하세요. 저희 동윤이 여자친구분이에요. 해안 스님은 지연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짧은 대답 뒤로 스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윤과 지연이 마당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자는 스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스님, 저 아이가 어때 보이세요? 해안 스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은자보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 아가씨 관상에 욕심이 너무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네, 욕심이요? 눈빛을 보세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눈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은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스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스님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동윤이는 어쩌죠?
저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세요. 다만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스님 말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남편 강수에게 스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여보, 해안 스님이 그러시는데 또 시작이야? 관상이 뭐 얼마나 정확하다고. 저 아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는데. 강수는 평소보다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지연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래도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야. 뭔가 느끼신 게 있으셨을 거 아니야. 은자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동윤이가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옛날 사람도 아니고. 결국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자 은자는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스님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 시간만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거의 매일같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동윤과 함께 왔지만 점점 혼자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지연아. 오늘도 왔구나. 동윤이는? 아, 동윤 오빠는 농협에서 일 보고 있어요. 저는 어머님 요리 배우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지연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척척 해내고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된장 불고기와 그 소스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죠. 어머님, 이 소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우리 집 비밀인데. 하하. 아, 죄송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랬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은자는 지연의 순수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주방 깊숙한 곳까지 기웃거리며 둘러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지연아, 거기는 창고야.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 아, 네. 죄송해요. 그냥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자의 눈에는 지연이 된장 항아리들이 보관된 곳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비법 소스가 들어있는 항아리 주변을 자주 맴도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은자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스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며칠 후 은자는 조카 민수에게 부탁해서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모, 정말 필요해요? 식당에 손님도 많지 않은데. 아니야,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냥 안전을 위해서. 사실 은자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확실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CCTV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은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혼자 식당에 와서 주방 창고 쪽을 기웃거리더니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은자는 집에서 CCTV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으로 항아리 안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항아리에 붙어 있는 라벨까지 자세히 찍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스님 말씀이 맞았구나. 은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동안 지연을 의심한 자신이 미안했는데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동윤이한테 말하면 믿을까? 강수한테 말하면 또 내가 예민하다고 할 텐데. 은자는 고민 끝에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지연도 함께 자리했어요. 어머님, 오늘 된장 불고기 정말 맛있었어요. 손님들도 다들 극찬하시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지연아. 그런데 혹시 이 소스 만드는 법을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나중에 동윤 오빠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서요. 순간 은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CTV에서 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건 좀 어렵겠구나. 우리 집만의 비법이라서. 아, 네.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지연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은자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 같은 거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은자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오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또 그 이야기야? 은자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아니야, 진짜로 지연이가 우리 된장 항아리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니까. 설마 그럴 리가. 그 착한 아이가 왜 그런 일을? 강수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자가 지연을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동윤이를 좋아해서 우리 집 음식에 관심이 많은 거겠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됐어. 그만해. 괜히 가족 분위기만 안 좋아져. 결국 남편마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은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은 분명했습니다. 지연이 몰래 항아리를 촬영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님 말씀, CCTV 영상,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과연 지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수상한 걸까? 은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당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거든요. 오전 11시쯤 동윤이 지연과 함께 나타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동윤아. 은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상냥해 보였지만 어제 CCTV 영상을 본 후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도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좀 바쁘니까 동윤이랑 얘기나 해. 은자의 차가운 반응에 지연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은자는 결국 동윤에게 어제 일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말인데 혹시 음식에 관심이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동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특별한 이유요? 그냥 요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보기에는 우리 된장 소스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안 되나요? 지연이가 어머니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동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들 눈에는 연인이 자신의 집안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해 보였을 거예요. 동윤아, 엄마가 어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CCTV요?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설치했어. 그런데 지연이가 혼자 와서 우리 된장 항아리를 촬영하고 있더라고. 동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동윤아, 엄마가 직접 본 거야. 스마트폰으로 항아리 안까지 찍고 있었어. 어머니,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동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받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영상을 같이 봐볼까? 됐어요. 어머니가 지연이를 싫어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동유는 화를 내며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은자는 아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강수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은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동윤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애가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어. 지연이가 우리 된장 항아리를 몰래 촬영했다고 했어. 또 그 소리야? 은자야, 이제 그만해. 괜히 가족 분위기만 망치고 있어. 여보도 나를 안 믿는 거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거지.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강수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자 은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니요. 이틀 후 동윤이 지연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동윤은 어머니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울면서 그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도둑 취급한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은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지연에게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어머니, 지연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CCTV까지 설치해서 감시하시면서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기가 없었어요. 지연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면 정말 억울해하는 것 같았어요. 은자는 순간 자신이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어머님 괜찮아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동윤 오빠를 정말 사랑하고 어머님도 진심으로 좋아해요. 지연의 말에 동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죠? 지연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계속 의심하실 거예요? 강수도 거들었습니다. 은자야, 이제 그만해. 지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3대1로 몰린 상황에서 은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건 아닐까요? CCTV 영상도 다시 보니 지연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봐.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지연은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만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뭔가를 느꼈어요. 스치는 순간이었지만 지연의 눈빛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은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지연이 너무 교묘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가족들 앞에서는 더 이상 지연을 의심한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스님, 어쩌면 좋을까요? 은자는 혼잣말로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모두 지연의 편이었고 자신만 혼자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외롭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자는 가족들 앞에서는 더 이상 지연을 의심한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지연이 여전히 식당을 자주 드나들며
된장 소스에 대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은자가 혼자 식당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지연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동윤이는? 오빠는 농협에서 늦는다고 해서 먼저 왔어요. 어머님 도와드리려고요. 지연은 평소와 똑같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고마워, 지연아. 그럼 설거지 좀 부탁할까? 네, 알겠어요. 지연은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테이블을 닦으며 지연을 지켜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손님이었던 김할아버지가 지갑을 두고 갔다는 걸 발견했어요. 은자는 얼른 쫓아가서 지갑을 건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갑 두고 가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깜빡깜빡해서. 은자가 밖에서 김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사이 지연은 혼자 식당에 남아 있었어요. 5분 정도 후에 은자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어머님. 다 끝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자꾸 어디론가 시선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은자는 지연과 단둘이 남게 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동윤과 강수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였어요. 어머님, 지연이 갑자기 은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응? 어머님은 정말 저를 의심하고 계시죠? 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나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어머님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다 알아요.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연아, 무슨... 하지만 어머님, 아무리 떠들어도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지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지연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동윤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아버님도 저를 무척 좋아하시고요. 어머님만 혼자 저를 의심하고 계시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변한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의심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지연아, 그리고 어머님,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요. 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며 동윤과 강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순식간에 다시 평소의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오빠,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응, 지연아. 어머니랑 뭐라고 있었어? 어머님께 요리 얘기 듣고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은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지연과 지금의 밝은 지연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동윤이 물어봤지만 은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방금 지연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는 또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눈빛과 위협적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지연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된장 소스의 비법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요? 은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연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혼자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가 봐도 착해 보이는 지연이가 갑자기 돌변했다고?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 은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해안 스님 말씀이 맞았어요. 지연에게는 정말 강한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은자는 지연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전히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어요. 오히려 은자가 지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본다는 걸 가족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연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동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가? 나는 평소와 똑같이 대하는데 지연이가 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요. 은자는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지연의 말대로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자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건 지연이 아닌가? 은자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생전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지연이가 예산에서 아는 사람이 또 있나? 은자는 채소 가게 뒤편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지연과 그 남자는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지연도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누굴까? 혹시 지연이의 옛 남자친구? 은자의 머릿속에 온갖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지연이 그 남자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종이봉투 같은 걸 슬쩍 넘겨주더니 남자는 그걸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뭘 주고받는 거지? 은자는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쉽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고급 세단에 타고 사라졌고 지연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은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틀 후인 토요일, 은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골목 끝에서 지연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번에도 시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또 만나네. 은자는 가로등 그늘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남자의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 소리가 조금 들렸어요. 거의 다 알아냈어. 그 여자 생각보다 고집세지만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자는 귀를 바짝 세웠어요. 어떻게든 꺾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빨리 해. 우리도 스케줄이 있다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재촉하는 투였어요. 알겠어. 이번 주 안에 끝낼게. 그래야지. 그럼 약속한 대로. 그때 바람이 불어서 나머지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충분히 들었어요. 지연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뭔가를 꺾으려 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맞았어. 지연이는 정말 뭔가를 노리고 있었어. 은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지연의 정체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지 의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연이 집 쪽으로 걸어오자 은자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가족들에게 말해봤자 또 안 믿을 텐데. 은자는 고민 끝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다음에 지연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
녹음을 해두기로 결심한 거예요. 다음 날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도 함께 자리했어요. 어머님, 된장 소스 정말 신경 쓰이세요. 혹시 레시피를 적어둔 게 있나요? 지연이 또다시 된장 소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왜 그런 걸 궁금해하니? 은자가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아, 그냥 나중에 동윤 오빠랑 결혼하면 어머님처럼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요. 결혼? 동윤이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아,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하는 척했지만 은자의 눈에는 다른 의도가 보였어요. 결혼 얘기를 꺼내서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지연이 벌써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구나. 강수가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된장 소스 비법도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어머니. 동윤도 기뻐하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은자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연이가 우리 가족이 될 텐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은자의 말에 식당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지연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동윤은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지연이한테 왜 이러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너무 성급했네요. 지연이 착한 며느리인 척하며 말했지만 은자는 그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은자는 남편에게 어제 본 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제 시장에서 지연이를 봤는데 또 시작이야? 아니야, 진짜 이상한 남자랑 만나고 있었어. 뭔가를 주고받기도 하고. 은자야, 제발 그만해. 지연이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지연이 자유 아니야. 하지만 어젯밤에는 그 남자 차에서 나와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 요즘 너무 이상해. 강수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은자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가족들 중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해안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만 진실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은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그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고 다짐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은자는 지연의 정체를 확신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혼자서라도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2층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윤이 없는 시간인데 지연이 혼자 와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통화하고 있지? 은자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서 지연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응, 자기야. 거의 다 끝나가.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어요. 그 늙은 여자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언제 실패한 적 있어? 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늙은 여자라니 분명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된장 소스 비법은 거의 파악했어. 이제 정확한 분량과 숙성 방법만 알아내면 돼.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끝낼게. 그럼 우리 약속대로 진행하는 거지? 은자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그 여자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안 믿어. 남편도 아들도 다 내 편이야. 지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은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업 확장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우리 솥으로 신제품 출시하면 대박 날 거야. 사업 확장?
은자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 박 사장이 준비 다 해놨다고? 좋아. 그럼 나는 레시피만 넘겨주면 되는 거네. 박 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은자는 확신했어요. 지연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려. 동윤이? 걱정 없어. 그 순진한 애는 나만 보면 해해거려. 결혼 얘기만 나와도 완전히 녹아. 지연의 말에 은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순수한 아들을 이렇게 이용하다니요. 자기도 빨리 보고 싶어? 일 끝나면 서울로 올라갈게. 그때 축하 한잔 하자.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는 얼른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안 믿을 수 없을 거야. 은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동윤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다음 날 저녁 은자는 용기를 내어 가족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모였어요. 강수와 동윤, 그리고 지연까지 거실에 모였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동윤아, 그리고 여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은자는 심호흡을 하고 어제 들은 통화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녹음을 했어. 은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자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 사생활을 몰래 녹음하셨어요? 사생활이 아니라 우리 집을 속이려는. 어머니, 동윤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불법이에요. 동윤아, 일단 들어봐. 지연이가 뭐라고 하는지. 안 들어요.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예요. 강수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자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몰래 녹음을 하다니. 여보, 제발 한 번만 들어봐요. 하지만 가족들은 듣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은자가 지연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실망이에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을. 지연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동윤이 지연을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한 번만 들어보면. 그만해요, 어머니. 더 이상 지연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동윤이 소리를 지르며 지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수도 실망한 채로 자리를 떠났어요. 혼자 남은 은자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다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건데. 그날 밤 지연이 은자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이야기 좀 해요. 지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진짜 모습이었어요. 뭘 더 말하려고? 어머님께서 아무리 발악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계획? 네, 계획이요. 어머님 된장 소스 비법을 얻는 것. 그리고 이 집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까지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동윤 오빠는 저만 보면 완전히 멍해져요. 아버님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시고요. 어머님만 혼자 진실을 알고 계시죠.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나쁘다고요? 전 그냥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머님도 곧 포기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거든요.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자는 무력감에 주저앉았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동윤은 어머니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강수도 은자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연만이 평소처럼 밝게 굴며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상처받은 착한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지연아, 우리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이해해줘. 동윤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달랬어요. 전 괜찮아요, 오빠.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은자는 지연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요.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수의 형님 가족들이 내려와서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은자는 명절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추석 당일 오후 5시쯤이었어요. 형님 내외분과 조카들까지 모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당연히 함께 자리했어요. 지연이 참 예쁘네. 우리 동윤이 복 받았어. 형님이 지연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형님, 이 아이가 요리도 잘해요. 우리 집 된장 불고기 만드는 법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강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은자는 속이 뒤틀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 비법이 대를 이어가겠네. 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지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은자가 시장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아, 오지연. 남자의 큰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남자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박 사장님, 제발. 지연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사장? 동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된장 소스 안 넘길 거야? 이딴 시골집 꼬셔서 뭐 얼마나 벌겠다고.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강수가 일어나며 물었어요. 아, 이분들이 모르시는구나. 이 여자 원래 우리 쪽 정보원이에요. 그 순간 뒷문으로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냉정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박 대표, 술 좀 그만 드시고. 아냐, 이 여자가 자꾸 시간을 끌고 있어. 박 사장이라는 남자는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수천만 원 받고 레시피 빼오기로 했으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어? 수천만 원? 이번에는 동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연아, 이게 뭔 소리야?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남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지연 씨와 계약을 맺고 이 집 된장 소스 비법을 구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너무 늦어져서. 계약? 형님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저희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들의 비법을 수집해서 상품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연이가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동윤 씨와의 연애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고요. 정작 남자의 말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동윤이 지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대답해봐.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만 창백하게 질린 채 떨고 있었어요. 야, 오지연. 언제까지 연기할 거야? 박 사장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벌써 투자금 몇 억 들어갔어. 신제품 출시 일정도 다 잡혀 있고. 며서? 강수가 경악했어요. 당연하죠. 이 집 된장 소스로 전국 체인점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브랜드명도 다 정했어요. 할머니 비법 된장 불고기. 그제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이 처음부터 된장 소스 비법을 훔치려고 접근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거대한 사업 계획이 있었다는 것까지요. 어머니, 동윤이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지연을 의심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 강수도 충격받은 얼굴로 은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아. 동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정말로 마음이 변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은자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자랑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지연이 무릎을 꿇고 있는 가운데 식당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 가족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추석 저녁의 즐거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아. 동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지연은 고개를 들어 동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빠, 처음엔 정말 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됐어. 동윤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순수했던 첫사랑이 이렇게 참혹하게 끝나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도 모두 거짓말이었어? 내가 내게 했던 모든 말들도?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지연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심? 은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며칠 전에 전화로 우리 동윤이를 순진한 애라고 비웃으면서 그게 진심이라고?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났으니까요. 박 사장이 다시 큰 소리를 쳤어요. 야, 오지연. 이제 와서 감정팔이 하지 마. 계약은 계약이야. 박 대표님, 조용히 하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박 사장을 말렸습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가 은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충분히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보상? 강수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저희 제안을 들어보세요. 된장 소스 비법을 정식으로 라이센스 계약하면 매년 수억 원의 로열티를 나가. 은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사모님, 사업이라는 게 나가라고 했어. 이번에는 형님이 나섰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마. 당장 나가. 결국 박 사장과 정장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박 사장은 나가면서도 지연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오지연, 계약 위반이야. 각오하고 있어. 문이 닫히고 나서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연아. 동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오빠, 끝이라고 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동윤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강수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아니, 오지연 씨.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버님,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짐 챙겨서 나가세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은자는 지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속이고 이용했으면서.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은자의 단호한 말에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어나서 짐을 챙기러 갔어요. 1시간 후 지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지연의 뒷모습을 은자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끝났구나. 은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동유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 가족들도 충격받은 상태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자와 강수만이 거실에 남았어요. 여보, 미안해. 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안 믿었어. 정말 미안해. 은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 이틀 후 동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동윤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안 믿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동윤아. 엄마도 이해해.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은자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제야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은자는 해안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렇게 됐군요.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안 믿어줘서.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일 수 없는 법이에요. 스님의 말씀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조심하되 너무 의심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은자는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당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지역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진짜 맛집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어머니, 손님이 또 늘었네요. 동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정말 우리 가족끼리 열심히 해보자. 네, 어머니 된장 소스 비법 제대로 배워서 대를 이어갈게요. 은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비법을 지켜낸 것이 가장 뿌듯했어요. 우리 된장 소스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정성과 사랑으로만 만들어지는 거거든. 은자는 된장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3대째 이어온 비법이 앞으로도 대대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충청도 예산의 작은 식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과 진짜 정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은자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